현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계파 갈등 가능성을 일축시킨 원조 친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임.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새로 입당한 당원과 이재명 정부 이후 확대된 새로운 지지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실용,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또 새로운 그 지지층이 넓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이 나쁘진 않다. 김영진 의원이 본 민주당 지지층 확대와 이에 따른 선거 지형 변화 집중 분석합니다. 사법개혁과 행정통합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주식시장 상황 등을 점검했는데요. 국회도 외통위를 열어서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 등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마치고 바로 들어와서 임시 국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고 특히 순방 중에도 김석 총리나 정부에서는 매일 대책회를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제가 재경위에 있는데 재경위, 산자부, 그다음에 금융위 등 여러 연관된 그 위원회가 모여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에서도 논의를 해서 실제로 고유가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생의 문제를 할 것인가,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국회도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대외 변수 등에는 사실 여야가 지금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실제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결정을 했었던 2천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1,500달러 조선업 투자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신뢰를 문서로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협상이 잘못됐다고 나왔지만 개별 품목 협상의 품목 관세를 다시 매긴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대응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경제와 투자, 외교 이 분야에서는 정쟁을 초월해서 하겠다는 취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위가 논의 중이고 1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야 입법을 둘러싼 지금의 충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사법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 그다음에 법왜곡죄, 대법원, 대법관 증언 이렇게 3법인데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정부와 조희대 사법부에서 드러났던 문제를 한 번은 정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 질곡이 계속 되면 우리 사회 갈등이 더 첨예화되기 때문에 한 번은 법적인 정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사법개혁 3법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필버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본회의 통해서 의결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제가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안정화돼 나가고 그 이후에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한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권 검찰 개혁에 이어서 사법
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불신의 원흉이라면서 조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뭐 앞서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안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 이 사법의 분야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래서 사실 1년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사실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재 다시 심판을 받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와 과정을 잘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안들과 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이 됐을 때 제가 보기엔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네. 신중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틸 경우에 여당에서는 법원 행정청 폐지와 또 전관 예우 근절 2차 사법개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삼심 체제에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가 네. 사실 대법원의 인사 이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고 대법원장의 그 일방적인 이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 네. 사실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그동안의 그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진행했던 사안들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제도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행정위법 사법의 삼권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네. 같이 보면서 저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 이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를 상은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는 보고 거군요.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일이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의결해서 4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 친명계 의원들의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 논란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은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공소 취소 모임이 30명 정도가 아니라 최초에 87명에서 105명까지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당론적인 범주 내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조작 기소라든지 검찰권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검찰권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로 하는 게 필요하지 네. 특정 정치인이나 일방의 진영을 압살하는 형태로 가는 건 안 맞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아닌가. 김 의원께서 그런 처음에 생각이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당연히 제기를 공식 했습니다. 기구로 그래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공식기구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원내대표가 이제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정상화시켜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있는 그 이번 달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결이 되면 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 나간다. 그런 방향과 일정이 현재 잡혀 있다고 봅니다. 여야 지금 행정통합법을 두고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갈등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또 정치권의 주요 사안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실제로 이게 그 대전 충남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 충남을 통합하면서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방세에 좀 그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내려가서 화답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대전에 가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럼 진행하자. 네. 화끈하게 받아서 진행하려고 그랬더니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저희들도 현재 상황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전 충남에 계신 국민들은 동의를 하는데 해당 자치단체인 이장호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반대하면서 네. 지금 완전 교착 국면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전남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통합이 확정이 됐고 네. 먼저 시작했던 대전 충남은 현재 중단돼 있고 또 대구 경북이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가고 있는 국면이라 저는 대전 충남에 있는 이장호 시장, 김태흠 지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전 충남을 통합한 지방 대도약의 전기를 저는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 6.3 선거에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통합 시장을 뽑을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저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전 충남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대구 경북은 사실은 초기에는 동의하다가 네. 대구는 동의하고 경북이 반대를 하다가 또다시 경북에서 소수는 반대하고 다수가 동의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을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좀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이 정리된 의견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해서 네.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와라. 그렇죠. 그런 제가 입장이잖아요. 보기에는 대구 경북도 국민의힘에서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잘 모아서 저는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이 양축이 같이 진행하고 대전 충남까지 가는 게 최상이다. 그러나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그 길을 한번 열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정말 절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 지지층 확장의 결과라는 분석이 있고 또 민주당 내 이게 뭐 새로운 개파 형성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 그 기존의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이념과 진영 이 상황에서 전국을 이끌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실용, 경제 등 사실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가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정치에서 실현해내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의 문제로 경제와 미래를 봤다라고 봐요. 그것이 저는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믹스의 실용적인 정책, 그다음에 코스피 5천 정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올바로 가기 위한 노력들, 나머지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정상화시키는 노력, 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도층과 젊은층, 보수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사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스펙트럼 이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지층과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성된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저희들이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시기는 실제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독재와 민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죠. 그리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그런 경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으로 민주 진보정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왔었는데 이제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오면서 실용과 경제, 미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각이 돼 나가면서 좀 약간 변화된 지점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중도 보수 쪽으로 많이 진전해 나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중도 확장 형태의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이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또 굉장히 한편에서 좀 시니컬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뉴 이재명 현상에
긍정적이고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과거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꽤 늘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는 거죠. 큰 공통 분모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공통 분모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내가 이재명을 대표한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서로 차이는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살아온 과정과 정치 이력이 각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똑같게 나의 잣대로 재단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인 길을 한번 같이 해나가자. 근데 네. 그 길이 현재는 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죠. 그러면 당이 좀 더 역할을 그렇죠. 많이 그래서 해야 이제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네.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당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갈등의 구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문제다. 그래서 네. 그 갈등 구조를 최소화하고 통합과 연대 그리고 공통 분모의 기준을 좀 많이 가져가면 될 것인데 그 공통 분모가 제가 보기엔 모두의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뉴 이재명이든 네. 올드 이재명이든 뉴 이재명이든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역할이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정치권 바야흐로 6.3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제 공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후보로 각각 지금 단수 공천됐습니다. 석 달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저는 크게 보면 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난 비상계엄식에 나왔던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작년 경제 성장률이 1%로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 경제 성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래서 올해 목표를 2%로 잡았는데요. 2% 도약과 성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불평등을 좀 완화해 나가고 AI 등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기술 여러 가지 수출, 투자 이 경쟁력을 좀 키워나가면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만드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힘과 이 지원을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 길에 제가 보기엔 뭐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박찬대 의원들이 최전선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승리해 나가는 길을 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이 지방선거 때 박근혜 탄핵이 1년이 있었던 시기 2018년 네. 선거에서도 저희들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승리했던 기억의 역사가 있고 그런 DNA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있는 갈등들을 잘 조정을 해 나가면서 승리의 이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2018년 선거의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2018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편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현재 정치적 행보와 활동들을 보면 네. 민주당에게 져주기로 결심한 형태의 행동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도 사실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사실 잘하기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서로를 비난하는 경쟁으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의 에너지가 국가 대도약이라든지 미래를 가는 것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잘 가야지 그런 과정 속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내부의 갈등도 조정하고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나가는데 너무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지금 질이 멸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여당 의원으로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여당 내도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조국 혁신당과 그 합당 문제가 네네.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다가 어쨌든 지금은 무산이 됐고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 이게 어디까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조국 혁신당은 호남 지역에서의 후보 공천 등 이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합당론이 한번 나왔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연대와 통합을 통한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 나갔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조국 혁신당도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국힘 제로를 위해서 함께 뛴다. 얘는 큰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그런 방향 하에서 조국 혁신당과 지방선거 기간의 연대 방식과 수위 그리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의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호남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 경쟁을 해나가더라도 저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호남은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 보시는 뭐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방선거 이후에 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 등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뜨거울 텐데요. 정청래 현 대표, 뭐 김민석 총리 등이 거론됩니다. 네. 우리 김영재 의원님 이름 아직 안 나오고요. 항상 저게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정치가 재밌으니까요. 네. 그 하고 마음속에 두고 현재는 있다고 제가 해석을 보기에는 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대단히 이제 그 다음 당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꽤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 또 이번에 그 무죄를 받은 송영길 송영길 대표, 대표, 네. 김민석 총리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는 노력을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지력을 만드는 거는 민주당이 가져왔던 역사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기에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을, 네. 김민석 총리는 총리의 역할을,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차기 당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지금의 일들을 가장 잘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당과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에 국회 입성해서 당대표로 뛸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송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네, 그렇습니다. 견지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청와대가 일부 현안에서 좀 엇박자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주가 5,000포인트 달성한 날 조국 혁신당과의 뭐 통합을 발표한 점이라든가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예로 지금 거론됩니다. 지금도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코스피 5천 달성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아서 합당을 발표하지는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연의 일치였죠. 우연의 일치였고 또 그렇게 과정을 밟다 보니까 된 거라서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그 뒷받침을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좀 세련되고 네. 그런 과정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하나의 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투쟁이라든지 상으로 공격하는 소재보다는 우리 내부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당내 소통과 연대 그리고 의견의 취합 그리고 당정청 간의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이 과정들을 잘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당정 논의에 이어서 뭐 당론으로도 결정된 네네, 검찰 그렇습니다. 개혁안 관련해서도 네네. 지금은 당내 강경파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그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당에서 좀 정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정치는 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네.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당은 민주당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당층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에서의 아주 강력한 그 당원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살펴보고 대통령의 입장하에서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좁혀서 갈등이 외화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한마디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법사에서 논의하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당 정청이 협의하여 정부안이 법률안으로 입법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속에서 제가 보기엔 미세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큰 틀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정한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가 5,000포인트 달성에 이어서 최근에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에게는 원조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를 하실 때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념보다는 민생, 네. 말보다는 실행과 실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봤다고 봐요. 한마디로 진영에 이로우냐 해로우냐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그것이 전체 국민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가지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있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방향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네. 이념보다는 실용, 그다음에 말보다는 실행과 실천, 그리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 진영보다는 통합, 국민 통합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명확한 전 방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국민 통합 의지를 다집니다. 오늘도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뭐 인사를 봐도 보수정에서 있던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든가 어쨌든 앞으로 인사 등을 통한 이 같은 대통령의 통합 행보는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저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집요합니다. 네. 될 때까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고자 하는 길들을 사실 열었고요. 네. 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각급 위원회 이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성장에 기여가 된다면 저는 어느 분이라도 저는 모셔서 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인사 분야에서는 더 많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랑에 휩싸인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접어두고 거센 외풍에 맞서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